시장이 연이틀 급락해 5월 한 달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다른 이슈들보다도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에 어제도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메이저 수급 주체는 사라졌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56% 낙폭을 보이면서 2635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연속 약세였고요. 코스닥도 0.77% 조정을 받아서 830선이었습니다. 결국엔 한 달여 만에 최저치, 한 달 기준으로 G20국가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글로벌 금리 부담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외국인이 7,839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494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개인만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어제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외국인이 405억 원, 기관이 209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개인만 203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고금리 우려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이 소폭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이틀간 하락장에서도 KB금융은 연일 상승부를 키면서 시총 9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죠. 삼성전자 파업 소식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2% 넘는 조정을 받으며 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3.36% 급락해 4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밸류체인도 악몽 같은 목요일을 겪었습니다.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 4% 하락하면서 32만 8천 원, 2022년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도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 장중에 1년 내 최저가를 찍었고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0.22% 약세, 엔캠이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헬스케어 대장주와 반도체 소부장주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대, HLB는 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추가로 수령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는 리노공업과 HPSP가 3%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클래시스만 0.73%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진정되나 싶었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밀려나는 금리 인하에 국채금리가 반등하자 환율은 14원 40전이나 올랐습니다. 1,379원 40전으로 껑충 뛰어서 한 달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불안에 하락하고 있지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섹터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또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AI 메가트렌드 초입기의 진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AI와 데이터 센터는 향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원한 에이드 한 잔 어떠세요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에이드는 AI와 데이터,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을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세 가지 섹터로 AI와 기판, 변압기를 꼽았는데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AI 가속기 시장이 확대되고 또 HBM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서 냉각 방식이 더 발전될 것이라며 PSK홀딩스와 HPSP를 유망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판의 경우에는 AI 활동 증가로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글라스 코어 기판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라스 코어 기판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유기 기판보다 더 미세한 회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처리량 또한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로운 소재 기반의 기판인 만큼 상용화 전에 검증을 위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기판 쪽에서는 기가비스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테마는 신규 변압기 또는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주목받을 섹터인데 배전기기와 전력기기 등의 경쟁력을 보유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매크로는 약하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에이드, AI와 데이터, 전기 관련 테마주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까지 살펴보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일본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실업, 그리고 중국의 종합과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의 분위기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집니다.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릭, 엔캡이 편입되는데 이 종목들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업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됩니다. 참가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주항공 업종이 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2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가 대형기업 실적 부진과 GDP 성장률 둔화에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소 부담감을 앓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5월의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